안녕하십니까, 윤도영입니다.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2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분석, 단 오늘은 의치한 역수 모집 인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국에 있는 총 195개의 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그 4년제를 의미합니다. 우리가 전문대가 또 따로 있잖아요. 근데 그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 그 대교협이고, 전문대 총장님들의 모임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, 단 그 교육대학이나 산업대학은 뭐 법적으로는 그냥 대학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다 합치면은 195개인데, 이제 대교협이 이 195개 대학의 발표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2025년 4월 30일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의찬 약수에 대한 간략하게 그 모집 인원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. 단 여기서 의대 모집 인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.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그 52화인데요. 요 바로 앞에 그 51화에서 그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의 차이를 말씀드렸고, 의대 같은 경우는 2027학년도의 경우 입학 정원이 바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뭐 모집 인원도 같이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입학 정원 5,058명, 모집 인원도 5,058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,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뀌겠죠. 의대만 놓고 보면.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, 매년 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죠. 자, 오늘은 그 모집 인원만 말씀드리고,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선택 과목 제한 등 아주 자세한 내용은 2027학년도 입시 설명회에서 다룰 겁니다. 그럼 2027학년도 입시 설명회는 언제 하느냐? 요거는 2025년 빠르면 11월 그때쯤 할 거고, 늦으면 2026년 1월 요때쯤.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 약간 시기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는 좀 더 빨리 하고요.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는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일단 모집 인원을 쭉 나와 있는데, 여기 보면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, 그죠? 그리고 의대는 무조건 변경이 될 겁니다.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. 자, 일단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 4,9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39개고요. 이유는 그 의학전문대학원이 한 개가 있어요. 의학전문대학원이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. 근데 거기는 고졸이 갈 수가 없습니다. 대학원이기 때문에 대졸이 가요, 대졸이. 근데 이 동영상을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다 고졸이죠, 고졸. 그렇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한 개는 빼고 의대만 가져왔습니다. 의대만. 그러면은 4,980명입니다. 서울, 인천, 경기, 불경, 대구, 경북, 충청, 호남, 강원, 제주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서울의 경우 가톨릭대 93명, 경희대 11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. 그런데 인천, 경기에서 보면은 성균관대가 121명 해놓고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도대체 이 플러스 1은 뭐냐? 요거는 2년 전에,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이 2027학년도니까요. 그 2년 전이면 2025학년도겠죠. 2025학년도에 성균관대 의대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.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명 선발을 못한 거를 이제 2년 뒤인 2027학년도로 넘긴 겁니다. 밑에 보면 이제 건국대 글로컬도 원래는 100명이라 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입학 정원은 100명인데 이제 모집 인원은 101명인 거죠. 여기도 플러스 1 되어 있죠.
단,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. 의대만 놓고 보면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치대. 치대는 그 전국에 11개가 있고요. 모집 인원 668명인데, 여기 보면 이제 연세대가 그 입학 정원은 60명인데, 이제 모집 인원이 58명입니다. 마이너스 2예요. 이건 뭐냐? 2025학년도에 그 연세대에서 논술에 뭔가, 논술 시험에 좀 문제가 있었죠. 그죠? 그래서 논술 시험을 2번을 봤습니다. 그래서 논술 시험을 2번을 봤는데, 첫 번째 시험 합격자, 두 번째 시험 합격자를 다 합격을 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합격자가 많아졌겠죠. 그죠? 그래서 연세대 치대 같은 경우는 2명을 더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2년 뒤인 2027학년도는 이제 2명을 덜 그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725명.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고요. 정확하게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이 동일합니다. 그 다음에 약대는 전국에 37개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1764명이고요. 여기 보니까 이화여대가 플러스 3, 뭐 단국대 천안이 플러스 1, 뭐 그렇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의대는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496명 모집하고 건국대가 마이너스 1입니다. 원래는 그 입학 정원이 70명인데 모집 인원은 69명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모집 인원은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는,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. 입시 유형별. 표가 2개가 있는데요. 위의 표는 흔히 말하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. 그다음 밑에 거는 잘 아시는 지역인재.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 자기 지역에 그 지원할 수 있고, 사실 뭐 지역이 이제 뭐 다 좋은데 가장 제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, 경기, 인천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아무데도 쓸 수 없죠. 그래서 뭐 서울은 뭐 또 그렇다 쳐도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인재를 인천, 경기에 대해서 지역 인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요. 자, 먼저 위에 거는 그 뭐 모든 학생이 다 원서 쓸 수 있는 겁니다. 교과형 수시, 종합형 수시, 논술형 수시, 배려형 수시, 정시 이렇게 되는데요. 뭐 숫자 보시면 아시겠죠? 뭐 의대는 사실 뭐 별 의미가 없기는 한데 비율만 놓고 보면 뭐 이제 비율만 한번 보시죠. 비율만. 일반 전형이 2,657명인데 지역 인재가 2,323명입니다. 거의 비슷하죠, 그죠? 거의.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아주 많습니다. 아주.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일반이 372, 지역이 296. 이것도 뭐 일반이 약간 더 많긴 하지만 뭐 상당하죠, 그죠? 그 다음에 한의대는 일반이 434, 그 다음에 지역이 291. 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는 일반이 1256, 지역이 508. 뭐 이거는 뭐 일반이 2배가 넘잖아요. 뭐 이 정도면은 뭐 지역 인재 해도 괜찮죠. 뭐 수의대도 마찬가지로 일반이 341, 뭐 지역이 155. 이것도 뭐 2배가 넘고요. 뭐 약대 수의대 정도 비율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창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. 뭐니 제일 과한 건 의대고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역 인재를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지역 인재로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만 뭐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면허에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. 뭐 제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니까요. 그리고 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뭐 설마니 뭐 이 동영상을 보시겠어요? 자,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. 이건 뭐 숫자가 이제 미묘하게 몇 가지 바뀔 수는 있는데 의대는 뭐 왕창 바뀔 거고 왜냐하면 합계 자체가 변할 거니까. 하지만 치대, 한의대, 약대, 수의대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. 먼저 의대.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쫙 나와 있고요.
뭐 모집 인원 있고, 뭐 교과형 수시, 종합형 수시, 논술형 수시, 배려형 수시, 그 다음에 지역 교과, 지역 종합, 지역 논술, 지역 배려. 그 다음에 정시는 가나다, 그리고 이제 지역 정시. 뭐 사실은 지역 정시도 가나다가 있긴 한데, 뭐 지역 정시에서 가나다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묶었습니다. 그 다음 지역 배려 정시. 요거는 뒤에 가면은 딱 한 명 뭐 있긴 합니다. 요렇게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. 뭐 여기 보면은 숫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가톨릭 관동대는 교과형 수시는 그냥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종합형 수시는 5 더하기 5라고 돼 있죠. 요거는 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종합형 수시. 그러니까 5명짜리 뽑는 전형, 또 5명짜리 뽑는 전형. 이렇게. 뭐 전형이야 뭐 대학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자료들은 제가 따로 그 PDF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뭐 윤도영 이렇게 치면은 그 검색하시면은 카페 이름이 나올 건데요. 거기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입하셔서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. 가입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숫자를 뭐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막 따로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뭐 의대가 숫자가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뭐 표가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쫙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의대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약대. 약대는 또 워낙 많아가지고 가천대부터 그 한양대 에리카까지 있는데 역시 또 이렇게 표 두 개로 나눴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같은 종합평수시라도 막 전형을 막 여러 개로 깔고 뭐 이런 데가 좀 있어가지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. 사실 이게 표로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 표를 만드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전국에 있는 대학에 다 일일이 홈페이지에 가서 그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다 다운받아 오고, 그 다음에 대학마다 포맷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걸 다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.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작업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.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제가 직접 이렇게 타이프를 친 겁니다. 제가 성격이 조금 모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잘 못 시킵니다. 제가 못하는 거는 당연히 시키죠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지간한 건 제가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는 뭐 표가 단촐하게 뭐 하나가 있네요. 자, 이 동영상에서는 뭐 일반 학과에 대한 분석은 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.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뭐 굳이 지금 그럼 왜 굳이냐? 당연히 이유가 있죠. 이유가 왜 일반 학과의 분석은 안 했냐?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린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언제 발표를 한 거냐? 2025년 4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. 모든 대학이. 그런데 발표는 2025년 4월 30일에 했지만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. 당연히 4월 30일에 발표했으니까 4월 30일에 정했겠지. 이건 아니죠. 그죠? 그러면 정하는 건 언제냐? 그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. 한 달 전. 그래서 2025년 3월 30일에 이미 그 대교협회,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대교협입니다. 여기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표는 2025년 4월 말에 했지만 정한 건 3월 말이다 이거죠. 자,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? 자,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각 대학은 그 2025년 4월 30일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수정안을 또 제출했습니다. 이게 엄청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보시죠. 2026학년도 원안은 언제 정했느냐? 2024년, 작년입니다, 작년. 2024년 3월 말에
제출했어요.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뒤인 2027학년도 원안은 발표는 4월 말에 했지만 2025년 4월 말에 했지만 제출은 2025년 3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. 자,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. 딱 정확하게 1년 차이 나잖아요. 2026학년도 원안이랑 2027학년도 원안 1년 차이 납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2026학년도 수정안. 그러니까 원래 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옛날에는 수정을 하는 대학이 되게 조금이었어요. 절대 다수의 대학이 원안으로 그냥 쭉 갔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수정을 하는 대학이 아주 많습니다.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안이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. 어차피 다 수정하니까.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잘 보시면 2026학년도 수정안은 언제 제출했느냐? 2025년 4월 말에 제출했어요. 그러니까 2027학년도 원안이 앞이고 2026학년도 수정안이 뒤인 거죠. 그럼 이 원안이 중요합니까? 수정안이 중요합니까? 수정안이 중요하죠. 왜냐하면 수정안이 진짜니까.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제출한 2026학년도 원안은 그냥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2025년 3월에 제출한 2027학년도 원안도 곧 쓰레기가 되겠죠.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27학년도에 대해서는 원안만 알고 있고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. 왜냐하면 제출은 4월 30일에 했지만 이게 발표는 또 언제 하느냐? 또 한 달 뒤 5월 말에 합니다. 5월 말에. 즉 이 2027학년도 원안이랑 2026학년도 수정안 사이에 한 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바로 2025년 4월입니다. 즉 2025년 4월에 무언가 대학이 바꿔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요거는 2026학년도 수정안에는 들어갑니다. 근데 2027학년도 원안에는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니까 아는 거지 사실 절대 다수의 그러니까 이 업계분들도 잘 모르십니다. 근데 이게 원안이 그냥 엉망이에요. 그러니까 원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. 의미가 없다. 어차피 수정될 거기 때문에. 근데 수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. 막 과가 하나 뿅 하고 생기고 신규로 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과를 통폐합합니다. 그러면 원래 있던 과는 다 없어지고 뭐 엉망이에요. 엉망. 물론 뭐 대학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구조조정을 뭐 매년 하니까요.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육부가 잘못한 거예요. 교육부가. 그러니까 최소한 2026학년도 수정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7학년도 원안이 나와야죠. 물론 뭐 교육부 공무원 분들이 뭐 이 동영상을 보실 리가 없으니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다 뜯어 고쳤습니다. 진작에. 자, 그래서 제가 이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2027학년도 일반 학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. 어차피 과 다 없어질 거고 과 다 새로 생길 거고 숫자 다 바뀔 거고 막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충분히 정보가 다 공개된 이후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 의대 빼고 치한약수 요거는 안 바뀝니다. 요거는 거의 안 바뀌어요. 왜냐면 요거는 이제 입학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치한약수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오늘 동영상에 그 할 일은 다 한 거다. 단 뭐 의대는 뭐 오늘 보여는 드렸지만은 사실 의미는 없다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2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 단 뭐 이찬약수 모집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에 대한 그 자료는 전부 다 PDF로 만들어서 저희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페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? 그거는
지금 보고 계신 이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그 자료집 링크는 따로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윤도현이었습니다.